저번에 다이어트 편에 이어서 벌크업 편, 추천하는 벌크업 기간이 한 번은 약간 더티 벌크. 다이어트, 벌크업, 몸무게 차이가 하루에 몇 끼 정도,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종류 선호하는 일반식인 이제 벌크업 시 운동은 그럼 맨 처음에 운동을 하기 전 아니 58kg. 그럼 벌크업에 성공하는 방법, 그럼 사이즈가 커지는 방법 이제 한계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정체가 왔을 때 어떻게 뚫어내느냐. 1, 2주 만에 10, 15kg 막 쪘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충TV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 이제 길선호 선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길선호 선수님의 벌크업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 일단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충우TV 구독자분들. 인천에서 내추럴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길선호 선수라고 하고요. 올해 대회를 많이 뛰었는데 최근에 이제 IFBB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에서 마이너스 80kg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아깝게 이제 오버롤전에서 2등을 해가지고 IFBB 프로카드는 놓쳤지만은 그래도 올해 긴 시즌을 만족할 만에 좀 마치고 이제 비시즌을 좀 돌입한 상태이긴 합니다. 사실은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 하기 전 일단 벌크업 기간에 이제 근육이 만들어지고 몸이 완성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몸을 깎아나가잖아요. 이번에 엄청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도 벌크업 기간을 되게 잘 가져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벌크업 관련돼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추천하는 벌크업 기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운동 초보자분들은 벌크업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 1년에서 3년 차 정도까지는 진짜 운동을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고 그 외에 뭐 벌크업 한다고 과도하게 많이 먹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내가 잘 모르면 잘 배워서 운동을 잘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역량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일단 내가 막 벌크업을 해서 체중을 늘려야겠다 해서 뭐 많이 먹거나 이런 것보다는 운동이 잘해지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벌크업이 잘 되는 지름길이신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뭐 운동 진짜 꾸준하게 3년에서 5년 뭐 7년 이렇게 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이제 변화를 주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약간 더티 벌크 네네. 딱 한 번 1년 반 정도 더티 벌크 기간을 한 번은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뭐 체지방도 많이 끼고 막 그랬겠지만 그 사이에 1년 반 동안 묵혔던 게 그 해 다음 연도 시합 체중이 그래도 2kg 정도 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 한 번은 저도 인생에 있어서 그 더티 벌크는 운동 영역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운동을 내가 그래도 강도 있게 하는 분들 한해서 한 번 정도는 더티 벌크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해보는 거는 추천은 해요. 근데 이제 그거 한번 해보고 그 후에는 너무 더티한 벌크보다는 식단을 많이 먹는 식의 벌크를 하는 게 가장 이제 뭐 저도 지금 하는 방식이 그거라서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그다음에 벌크업, 몸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편이세요? 일단 제가 시즌 때 시합 체중이 74에서 75로 올해 시즌을 뛰었고 비시즌 때 보통 85에서 87 정도로 왔다 갔다 이제 하니까 한 10kg에서 12k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더티벌크를 한번 한 이후로 그다음부터 비교적 식단을 잘 챙겨 먹는 식의 벌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벌크 없이 식단은 하루에 몇 끼 정도 진행하고 계세요? 항상 이제 최소 4끼를 원칙으로 하고요. 5끼를 원래 먹고 싶은데 뭐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간은 여건상 안 될 때가 있어요. 4끼를 원칙으로 하되 뭐 나머지 뭐 비는 시간대에 뭐 단백질이나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간 간식들을 이렇게 간소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약간 식간에 좀 배치를 해서 뭐 4끼 플러스 2끼를 이제 간식으로 좀 먹거나 뭐 보충제 같은 게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5끼 먹어라 6끼 먹어라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하루에 3끼를 또 원칙으로 또 드시되 뭐 그게 또 식단으로 드시되 나머지 이제 뭐 1끼에서 2끼 정도를 간식 뭐 보충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칼로리를 좀 채우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개개인에 맞게 현실적으로 벌크업 시에는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를 하시나요? 뭐 벌크업이라고 해서 사실 단백질을 과도하게 많이 먹진 않고요. 이제 오히려 시즌 때 뭐 다이어트 할 때가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낮아지니까 그걸 이제 단백질로 채워서 이제 근육량 손실을 막아주고 이게 되게 필요한데 오히려 이제 비시즌 때는 반대로 가죠. 탄수화물하고 이제 내가 먹는 게 많아지니까 그 부족한 영양소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그냥 뭐 체중 뭐 대비해서 곱하기 한 200에서 2.5배 정도 그 수준에만 내가 하루를 총 맞추고 그 외에 나머지는 내가 오로지 이제 수행 능력이 좀 향상할 수 있는 그 탄수화물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의 이제 그 종류는 어떤 종류를 선호하시나요? 일단 단백질 한 가지만 먹는 거는 되게 저도 잘 싫어하고 좀 잘 못하는 거고 질리다 보니까 뭐 비시즌 때는 어쨌든 이제 먹는 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진짜 최대한 다양하게 끼니마다 좀 다르게 먹고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은 뭐 쌀밥 위주로 다이어트 때도 저는 쌀밥을 먹지만 운동 수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있어서 제일 접근성도 좋고 먹었을 때 힘이 나는 탄수화물 급어는 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쌀이랑 아침 같은 경우에는 빵을 좀 자주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입맛도 없고 하니까 뭐 베이글이나 아니면 뭐 식빵 같은 거를 좀 같이 스크램블 같은 거 해가지고 먹는 걸 좀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다이어트가 아니고 벌크업이다. 그러면 지인들을 만나서 일반식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 일반식을 먹잖아요. 뭐 그럴 때 이제 선호하는 일반식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이게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한번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나한테 잘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다음 식사를 좀 거르게 된다거나 좀 잘 안 먹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뭐 밖에 나가서도 너무 고나트륨이나 너무 고지방, 뭐 너무 열량이 좀 과하게 높은 이런 음식들은 웬만해선 피하려고 하는데 비슷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제한을 두진 않지만 뭐 그런 음식들이 사실 벌크업 할 때 좋진 않더라고요. 튀김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음식. 중국. 네네. 또 소화가 안 되면 다음 식사를 못 하니까. 네. 텀이 길어지고 막 그러면 하루에 내가 뭐 4끼 5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끼니가 줄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칼로리는 같을 수 있는데 소율성에서 떨어지니까 내 몸에서는 마이너스가 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식단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속 편한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다이어트 벌크업 완전 똑같이 운동을 하는 분도 있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 분도 있는데 이제 벌크업 시 운동은 어떻게 진행하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다이어트 때는 좀 내가 이제 무대에서 돋보여야 되니까 운동 가지수를 조금 더 늘리고 뭐 복합 세트를 좀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런 세트법을 써서 몸을 좀 고갈시키는 방법을 좀 많이 썼었다면은 비시즌 때는 사실 그런 방법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이제 중량에 무조건 포커스를 맞춘다 이런 것보다는 종목 수를 뭐 시즌 때 7개에서 9개를 했다 그러면은 비시즌 때는 딱 중요한 종목들 몇 개만 골라가지고 한 뭐 5, 6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운동들의 수행이 느는 거를 비시즌 때 좀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바벨 운동, 덤벨 운동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좀 기본적인 틀에 좀 벗어나지 않게 비시즌 때는 운동을 하고 시즌 때는 고갈시키고 좀 더 변형도 해보고 해가지고 무대에서 돋보이는 몸을 만들려고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뭐 시즌 몸무게가 74, 75, 그 다음에 비시즌 땐 85, 87이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운동 거의 하기 전에는 몸무게가 어느 정도셨나요? 맨 처음에 운동했을 때 저도 멸치였었으니까 거기다 하체가 되게 없었어요. 바지가 저희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 바지 입었었거든요. 한 2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허리가 26 정도 돼서 여자 청바지가 막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막 누나들 바지도 입었죠. 들어가니까. 운동 딱 시작 전이 몇 년 전? 그때가 지금 한 9년 정도 이제 되지 않았나 좀 싶어요. 근데 갔다 왔을 때가 이제 좀 이게 조금 불어가지고 62kg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이 한 58kg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뭐 사실 58kg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도 이 70kg 넘는 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시즌 체중 말고 그냥 이제 내가 엄청 먹어가지고 늘려야겠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 6, 7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70kg가 안 넘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운동에 대한 퀄리티가 좀 늘어나니까 그 후부터 이제 그 벽이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번 시즌 또 75를 찍어봐야겠다 해서 그걸 또 찍고 이번엔 뭐 78을 찍어봐야겠다 찍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80이 약간 벽처럼 느껴졌다가 그때부터 또 운동 수행도 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또 깨니까 또 85도 깨지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늘려나간 거거든요. 일반 분들은 1년, 2년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거의 10년간의 성장이었고 먹어서 벽을 깨는 것보다 일단 수익 능력이 늘면 먹는 게 좀 따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동이 한번 내가 성장했구나 했을 때 그때 몸무게 벽이 약간 깨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일단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운동이 내가 그래도 늘면서 먹는 것도 같이 늘어나는지 이게 좀 제일 벌크업 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벌크업에 성공하는 방법, 사이즈가 커지는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 달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를 이제 막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 달을 기준으로 해도 이제 저도 1.5kg에서 2kg 정도 이렇게 증량하는 폭 그 이상을 두진 않거든요. 다이어트 직후. 네. 네네네. 직후에 뭐 조금 불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한 달에 막 3kg씩 계속 늘을 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또 이제 근육이 되면 좋은데 근육량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 번에 이렇게 늘 수가 없는 걸 안다면 사실 체중을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3kg씩 늘리거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사실 좋고 그냥 한 달에 내가 1kg에서 혹은 뭐 1.5kg씩 조금씩 내가 늘려나간다 뭐 이런 폭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서 먹는 양도
운동량도 뭐 초반에는 내가 뭐 100을 먹었다 그러면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해가지고 110 뭐 120 이런 식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먹는 거에도 좀 주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벌크업 하다가 좀 이게 정체가 생길 때 그걸 이제 좀 미니 커팅이나 그 유산소 운동을 조금 해가지고 대사를 다시 좀 올려주는 방식을 해가지고 그 정체기를 좀 뚫는 방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벌크업을 오래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계속 먹어서 느는 구간은 이제 한계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정체가 왔을 때 어떻게 뚫어내느냐 그리고 그게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먹는 거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혹은 유산소 운동을 통한 이제 변화를 또 줄 수도 있어서 뭐 벌크업 한다고 너무 뭐 유산소 운동 안 하지 마시고 거기다 벌크업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많이 먹지 말고 요거를 내가 이제 운동 수행에 맞춰서 잘 이제 전략적으로 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처음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하시겠지만 1, 2주 만에 15kg 막 쪘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다이어트가 다 끝나고 뭐 바디프로필이나 대회가 끝나고 이제 뭐 보상 심리로 많이들 먹잖아요. 저도 이제 첫 대회 때 그랬었고 옛날에. 근데 그렇게 해서 막 10kg, 12kg가 늘어나면은 그게 이제 어쨌든 몸에 이제 수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종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부종 빼는 걸 먼저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뭐 그게 이제 음식을 통해서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통해서 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장 좋은 건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고 뭐 시즌이 끝나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 줌으로써 내 몸이 바로 이제 이렇게 무거워지는 걸 좀 막아주고 수분이 많이 좀 몸에 정제된 거를 좀 순환을 시켜주는 거를 먼저 사실 시즌 끝나도 저도 귀찮아도 유산소 운동을 뭐 안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제 끝나고 한 30분 막 2, 30분 정도는 진행해서 이렇게 순환을 좀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체중이 확 늘어나는 걸 좀 막아주고요. 그리고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내 몸에 계속 이제 보상을 줘야겠다는 마인드로 너무 이제 음식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을 먹는 거를 좀 며칠만 딱 먹고 다시 이제 잡는 이제 그 멘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벌크업이랑 이제 더티 벌크 어떻게 보면 살크업 봤을 때 이제 더 추천하는 거 아니면 이제 장단점이 있을까요? 내가 운동이 좀 잘 잡혀 있고 기본기가 더 잡혀 있으면 아까 뭐 저도 경험했던 것처럼 더티한 벌크 한 번 정도 해보는 건 사실 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길게 봤을 때는 그냥 클린한 음식으로 클린하게 먹었을 때 나중에 빼기도 쉽고요. 근데 그게 뭐 저도 경험해 보니까 뭐 그때 한번 해보는 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냥 차라리 그때도 이제 클린하게 음식을 먹고 클린하게 찌어갔으면 그렇게 했어도 더 나은 결과가 또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벌크 한다고 체중을 확 늘리고 음식량을 확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몸이라는 건 한 번에 변하는 건 뭐든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좀 천천히 적응을 시키면서 그 수행 능력이나 아니면 내 휴식이나 이런 여건에 맞춰서 먹는 양도 조금씩 계속 늘려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몸도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뭔가 정체가 왔을 때 한번 다른 전략들을 또 시도해볼 것들을 또 해보면서 그러면서 내 몸을 또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결국에 이제 벌크업이라든가 다이어트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내가 이것저것 또 많이 해봐야 또 터득이 되는 게 생겨서 뭐 그런 너무 이제 벌크업 한다고 한 번에 쭉 그냥 먹으면서 계속 치운다 이런 방식은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해 또 많은 성적을 내신 길선호 선수님을 모시고 저번에 다이어트 편에 이어서 벌크업 편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길선호 선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길선호 선수님의 인스타그램을 제가 댓글로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